안녕하세요. 요즘 코스피 진짜 뜨겁죠. 연일 최고치를 막 갈아치우고 있잖아요. 그래서 다들 와, 드디어 우리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나 보다 하고 기대가 엄청 크실 텐데요. 근데 이 엄청난 상승세 뒤에 사실 대부분은 잘 모르시는, 어쩌면 알면서도 쉬쉬하는 그런 비밀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.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의문점이에요. 아니, 시장이 이렇게나 좋은데 개인 투자자랑 외국인들은 왜 자꾸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을까요?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분명 우리라 모르는 흐름이 있다는 신호겠죠?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.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파는데 도대체 누가 이 모든 주식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? 데이터를 통해서 그 주인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네, 표를 한번 볼까요? 답이 바로 나오네요. 2월 3일부터 20일까지 보니까 개인이 6조 4천억 원어치를 팔았고, 와, 외국인은 무려 7조 8천억 원을 팔아치웠어요. 그런데 이 물량을 누가 다 샀냐? 바로 기관이 혼자서 11조 5천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으로 다 사들인 겁니다. 와, 이것만 보면 기관이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 같고 되게 좋아 보이죠? 근데 말이죠.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그냥 기관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돈들이 섞여 있거든요. 길게 보고 투자하는 돈도 있고 정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돈도 있고요. 과연 이 11조 5천억 원의 진짜 얼굴은 뭘까요?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? 전체 기관이 산 11조 5천억 원 중에 세상에 무려 10조 2천억 원이 금융투자라는 단 한 곳에서 나온 돈이었어요. 오히려 묵직하게 장기 투자하는 연기금이나 보험은 주식을 팔았고요.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은 사실상 이 금융투자가 혼자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. 10조 2천억 원.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. 이 돈이 거의 전부 금융투자라는 한 플레이어한테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. 여기서 금융투자는 보통 증권사 같은 곳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요. 얘네들은 기업 가치를 보고 길게 투자하기보다는 주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. 아니, 그럼 금융투자는 왜 갑자기 이렇게 미친 듯이 주식을 사들인 걸까요? 바로 여기에 외국인들의 아주 영리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. 흔히 말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원리를 한번 뜯어보죠.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차익거래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해요.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. 사실상 똑같은 상품인데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아주 살짝 다를 때가 있거든요. 그때 비싼 건 팔고 싼 건 사서 위험 부담 없이 그 가격 차이만큼의 수익을 얻는 기법입니다. 자, 이제 퍼즐을 맞춰집니다. 한번 보세요.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. 먼저 외국인들이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선물 가격만 확 올려놓습니다. 그럼 당연히 실제 주식, 그러니까 현물보다 선물이 더 비싸지겠죠? 바로 이 순간, 이 미세한 가격 차이를 노리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요. 금융투자는 기계적으로 비싼 선물을 팔고 상대적으로 싸진 현물 주식을 사는 거죠. 바로 이 사는 힘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자기가 팔고 싶었던 현물 주식을 아주 좋은 가격에 이 금융투자에게 슬쩍 넘기는 겁니다. 진짜 머리 좋죠?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외국인들이 만약에 직접 대규모로 주식을 팔려고 했다면 주가가 폭락해서 제값을 못 받았을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차익거래 구조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금융투자를 매수자로 끌어들인 거죠. 덕분에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비싼 값에 주식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. 진짜 문제는요, 지금 이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. 딱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거죠. 아니, 우리 시장이 어쩌다가 이렇게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? 원래 시장이 막 흔들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흐름을 날카롭게 읽는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, 소위 스마트머니요.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기둥이 모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.
왜 그런지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.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서 더 이상 주식을 살 여력이 거의 없어요. 주가가 떨어져도 방어에 나서기 힘든 상황인 거죠. 그리고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이미 이익을 실현하고 시장을 떠났습니다. 결국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건 뭐다? 언제든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 자금, 그것뿐이라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좀 복잡한 시장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. 복잡하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이게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.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할 아주 큰 리스크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.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주식을 사라, 팔아라 이런 투자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.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원리로,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 그 맨 얼굴을 정확히 알아야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. 여러분,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우리 코스피를 600포인트나 끌어올렸던 그 10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은요, 반대로 시장을 600포인트나 끌어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돈입니다. 만약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 금융투자는 자기가 샀던 그 많은 주식을 정말 기계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시장에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지금의 이 화려한 상승장을 만들어낸 외국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떠나려고 할 때 지금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없는 우리 시장은 과연 그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?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시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Welcome, discerning investors, to Madam Kim's Economic Salon. Let's talk strategy. Don'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for more insights.